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엔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기 구독자분께서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타는 라이딩에서 손이 저린다고 말씀하셔서 엔드바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었는데, 요 끝에 달려있는 요거를 엔드바 또는 바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2000년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된 모델이에요. 컨트롤텍에서 나온 예전 모델인데 한번 부러뜨리고선 다시 구매를 하고선 한동안 안 썼어요. 그런데 말씀을 하셔가지고선 다시 찾아서 꺼내서 제가 검정색 라카, 무광 라카를 칠했는데 새 거 같아요. 굉장히 오래된 건데. 그래서 일반 핸들바에다가 한번 달아봤어요. 손이 저리는 거는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요 엔드바 때문에 그 손이 저려서 엔드바를 쓰신다는 얘기인데 손이 저린 이유는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엔드바. 원래는 이제 일자바를 많이 쓰죠. 이건 라이저바라고선 살짝 이렇게 꺾여 있는 라이저바인데 우리가 엔드바를 썼던 이유가 요즘에는 안 써요. 안 쓰는 게 아니라 선호들을 별로 안 하시죠. 나오긴 제품들은 나오긴 계속 나옵니다. 저도 사용을 하고 있고. 이거 쓰는 이유는 어필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어필을 하기 위해서예요. 언덕을 올라가는데 댄싱을 치면서 만약에 어필을 해요. 이렇게 잡고 댄싱을 치는 것보다 옆으로 엔드바의 끝에를 잡고선 이렇게 힘을 주는 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어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쫙 안 쓰기 시작하시더라고. 그게 아마 2000년도부터 많이들 떼신 것 같아요. 그 전에는 MTV 뭐 대회라던가 이런 데 가면 다 들고 다녔었어요. 어필할 때. 그런데 없어진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요것 때문에 옆구리를 찔렸다. 갈비뼈가 부러졌다. 자전거가 타다가 넘어졌을 때 잘못해서 핸들이 확 돌아갔을 때 옆에 뿔같이 튀어나와 있으니까 얘가 돌아가면서 옆구리를 쳐서 다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서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주위에는 이것 때문에 다친 분이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위험하다고 하면은 뭐 자전거에서 로터도 그렇고 위험하지 않은 부분은 없을 거예요. 잘만 사용한다 보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이에요. 자, 그리고 요거를 다시는 분들 중에 좀 연세 있으신 분들 생활차 같은 데다가 다닐 때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죠. 이렇게 하고 다니다가 좀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은 이렇게 잡고 다니는 거. 그 용도는 아니에요. 그 용도는 아니고 이 각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각도를 얼마나 높이고 낮추느냐에 따라서 포지션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각도는 보통 얘기하면 한 15도 정도. 저도 한 15도 정도 써요. 15도라 그러면은 많이 올라가진 않아요. 한 요 정도? 근데 너무 올라간다 그러면은 얘를 잡고선 이렇게 어필은 할 수는 없죠. 얘 용도 자체가 어필을 댄싱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나온 제품인데 이렇게 올려놓고선 이렇게 댄싱을 치지는 않잖아요. 옆에를 잡고 최대한 옆에를 잡고선 이렇게 당겨주는 게 훨씬 더 힘이 전달이 잘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더 넓어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끝에 나와 있는 엔드바는 여기서 끝나지만 이 끝에 더 나와 있는 애들이 있어요. 더 많이 꺾여 있는 애들도 있고 예전에는 이게 연결되기도 있었어요. 연결된 적도 있었어요. 그거는 달리면서 MTB로도 막 달리다가 바람 저항이 있거나 아니면 고속으로 주행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잡기도 해요. 앞을 이렇게 숙이고선 포지션을 체중을 앞쪽으로 좀 빼가지고선 몸을 앞쪽으로 많이 낮춰가지고 이렇게 라이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의 각도는 한 15도 정도 이렇게 올리지 마세요. 그래서 각도 재는 것도 금방 알려드릴게요. 쓰는 용도 자체가 얘는 어필을 하기 위해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이 안 쓰는데 저는 씁니다. 저는 쓰고 잘 쓰고 있어요. 얘가 예전에 부러졌을 때 어떻게 부러졌냐면 자전거가 전복을 했는데 땅에 찍히면서 이 용접 부분이 딱 끊어지더라고요. 굉장히 가벼운 알루미늄인데 강도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충격을 세게 받으니까 부러졌으니까요. 근데 지금 얘는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뭐 넘어진 적이 없어서 그런지 잘 쓰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도 맞추는 거랑 손목 저린 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손목 저림에 예전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은 게 있어요. 손목 저림. 보통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손목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손목이 이렇게 꺾이는 거. 손목이 꺾이는 거는 브레이크 레버가
많이 올라오게 되면 이 브레이크 레버에 맞춰서 손가락이 올라가니까요. 손목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손목이 꺾여요. 그럼 아무래도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 브레이크 레버를 45도로 맞춰주세요. 45도로 맞춰주게 되면은 자전거 탈 때 안장에 앉아서 손을 뻗었을 때 손등, 손가락, 손목이 거의 일자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손목이 쉽게 저리질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립 중에 요게가 튀어나온 그런 그립들이 있어요. 아마 샵에 가시면은 사장님 손목 저리는데 이거 손목 안 저리는 거 있나요? 그러면은 대부분 요거를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요거보다 근본적인 거는 이거를 45도로 바꿔주시는 게 중요해요. 얘가 올라와 있는데 이걸 달아놓으면 별 소용이 없습니다. 이걸 먼저 해 놓으시고선 나중에 이걸 다셔도 되니까요. 먼저 이것만 45도로 맞춰주세요. 그러면 각도를 어떻게 하냐? 각도기를 사야 되냐? 우리 핸드폰에 어플이 있죠. 수평계라는 어플이 있어요. 이 수평계 어플을 핸들에서 레바 쪽으로 이렇게 맞춰주면은 지금 46도, 45도 맞춰서 조이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손목이 저리다고 하시면은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게 레버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각도만 조절을 해도 충분히 완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플 하나 다운 받으셔가지고선 얘를 레버를 45도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45도를 바꾸실 때 브레이크 레버, 우리 브레이크 이거 레버라 그러죠. 브레이크 레버를 어떤 각도를 맞췄으니까 이거를 이쪽으로 바짝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많이들 타세요. 근데 우리 예전에 브레이크가 잘 안 들었을 때 캔틸레버 브레이크 같은 거 와이어로 당기는 거 썼을 때는 힘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손가락 2개, 3개로만 이렇게 브레이크 제동을 걸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디스크 브레이크이기 때문에 손가락 하나로도 충분히 제동이 돼요. 그런데 우리 지렛대 원리를 했을 때 가까운 데 있을 때 힘이 더 받나요? 멀리 있을 때 힘이 더 많이 받나요? 레버의 끝에를 잡았을 때 적은 힘으로 큰 힘을 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레버가 어때요? 안쪽에 들어오면은 얘가 이렇게 들어와 있겠죠. 그러면 손이 이렇게 잡나요? 이렇게 잡나요? 손가락 3개로 잡아야 되나요? 그래서 이 레버를 안쪽으로 넣어주면은 손은 이 4개의 손가락은 그립을 더 꽉 잡을 수가 있고 손가락 하나로 제동이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은 쉬프트 작동을 하겠죠. 그래서 얘를 안쪽으로 좀 이제 타시는 분들 자전거 세팅해 놓으신 거 보면은 얘네들이 안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하나만 쓰기 위해서 안쪽으로 많이 집어넣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도로 요거를 45도를 맞췄죠. 45도를 맞추고 요즘에는 핸들바가 굉장히 길게 나와요. 예전에는 뭐 어깨 높이에 맞춰가지고서 이 레버를 조금씩 자르다가 보면 나중에 정말 막 좁아지고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산을 타신다 그러면은 핸드바가 넓으면은 그만큼 안정감이 있어요. 적은 힘으로도 옆에서 충격을 받았을 때, 옆에서 뭐 바퀴가 털리거나 충격을 받았을 때 쉽게 핸들이 돌아가지가 않죠. 확 털리지가 않죠. 근데 폭이 좁으면 옆에서 털리거나 충격을 받았을 때 얘가 힘을 꽉 잡지 못하니까 쉽게 틀어지죠. 길면 길수록 얘네들은 쉽게, 그리고 적은 힘으로도 그 힘을 지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급적 자르지 마세요. 싱글 타다가 보면은요, 나무 사이로 막 달리다가 나무 끝에 얘네들이 스치거나 부닥치기도 하고 그래요. 자, 다시 엔드바. 요 엔드바의 각도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세우지 말라 그랬죠. 이렇게 세우는 거는 정말 보기도 안 좋고요. 제대로 이 엔드바를 사용을 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엔드바를 끼워 놓으시고 각도를 똑같이 이 각도기 어플로 최대한 수평을 맞춰서 15도가 나오죠. 15도 15도에서 고정. 이게 계속 사용하다가 보면은 힘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조금씩은 움직여요. 한 번씩 정비를 이렇게 각도를 한번 맞춰주세요. 이렇게 해서 15도에서 맞춰주시면은 라이딩 할 때 하이브리드, 이게 하이브리드니까 전 하이브리드다가 이걸 달고선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댄싱 칠 때도 그렇고요. 고속 주행할 때도 앞에 숙이고선 이렇게 잡고 달리면은 좀 되게 편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아하는 아이템이에요. 근데 풀샥에다가는 쓰지는 않아요. 풀샥은 다운힐 쪽에 조금 더 비중이 많기 때문에
다운힐에다가든 요거는 쓰지는 않습니다. 그냥 XC 하이브리드 그쪽에다가 다시면은 좀 좋은 효과를 보실 거예요. 요거는 프로파일 디자인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건데요. 다른 회사에서도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요 무광이 좋아서 요걸로 선택을 해서 오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엔드바를 다시면은 그 손목 저림, 손목 각도는 이 각도로 해결을 하시면 되고, 레바는 안쪽으로 손가락이 하나가 편하게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안쪽으로 넣어주시고, 이 레바를 45도로 맞추면 쉬프터는 이 레바에 붙여가지고선 그냥 따라가면 되겠죠. 그리고 요 엔드바 각도 이렇게 하시고, 이 레바 락그립을 갖다가 고정을 해주시면은 핸들 쪽에 세팅이 끝납니다. 굉장히 괜찮은 아이템이에요. 괜찮은 아이템이라서 금액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그래서 저는 좀 추천을 해드리는데 다른 분들이 또 안다니까 잘 안 다시더라고요. 저는 좋습니다. 네, 요거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요. 고맙습니다.